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 이것만 붙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도 소식을 전할 수 있죠. 우표,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부가 주최한 남북 우표 특별전이 기획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지금은 통신의 발달로 편지와 엽서 사용량이 크게 줄었지만 해방과 전쟁 같은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우표는 꾸준히 발행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우표에는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 역사부터 문화, 사회, 경제, 기술 부분까지도 사실은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문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표는 남과 북에서 모두 우편 요금의 이제 증지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상동몽, 헤어져 있지만 같은 꿈을 꾼다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해방 이후 발행된 남북 우표가 모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표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경에 이제 북한 희귀 우표들이 대부분이 이제 일본인 수집가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 우표도 통일시대 우리 문화재로서 우리가 찾아와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북한 우표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우표 안에는 국호와 우표 금액, 도안이 들어가는데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남북의 우표 안에는 같은 주제의 도안이 참 많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남과 북의 우표를 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같은 소재, 약간 쌍둥이 우표 같은 소재로 발행된 동일한 우표들이 몇 점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표들을 대상으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독도 우표. 1954년 남한에서 독도 우표를 발행하자 일본이 강력 반발하며 이는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북한에서도 조선의 섬 독도라는 우표를 발행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고 지금까지 남북은 독도 우표 발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독도 우표를 붙여서 보내면 실제로 일본 우정성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되게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우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남과 북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연을 소재로 한 대표 우표이기도 합니다.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부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선 안중근과 김구까지 우리 민족의 빛나는 영웅들도 모여있네요. 지금 남북이 나뉘었다고 해서 분단 이전의 역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단군부터 시작된 5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에게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과 민속놀이도 있고 고향의 봄과 아리랑처럼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표에 나온 음식들은 남북이 함께 즐기는 대표 음식들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흘렸던 땀과 눈물의 순간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남북이 통일로 향하는 과정 또한 우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우표 앞에서 사람들은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리고 남북이 본래부터 하나였으며 지금도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는 그 우인문 편지 같은 것도 보냈고 또 이제 지금과 틀리게 핸드폰 같은 것도 없고 이럴 적인 전부 이제 이렇게 서신으로 해서 우표를 붙여가지고 갖다 이제 우체국에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우표를 보니까 또 새삼 또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네요.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작품은 그 북한에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순신 장군님 우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그 지금은 남북한이 나눠져 있지만 역사나 문화 같은 거는 공유하고 있는 점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아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 다른 시간이지만 동일한 소재를 주제로 발행된 남북 우표. 앞으로 어떤 우표가 나오게 될지 그 안에 담길 희망의 그림을 기대해 봅니다.